오늘도 청약홈에 들어가서 어떤 단지들이 분양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. 청약홈 들어가서 아까 제가 한번 봤는데 메뉴에 있는 아산배방은 아직 홈페이지가 개설이 완전히 안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오차를 보겠습니다. 팝업은 끄고요. 기본 정보 송도에 있는 송도동 399-13번지 722세대를 짓는 아파트입니다. 84, 99, 105, 112, 115, 120 펜트, 테라스 펜트 다양하게 평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입지 환경 한번 보시고요. 입지 환경은 송도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 수변을 보고 있는 여기 레이크가 들어가는 데는 다 이제 호수를 끼고 있는 데들은 웬만하면 레이크라는 거를 광고로 쓰죠. 이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이 1차에서 5차까지 쫙 있네요. 그 중에 5차입니다. 모집 공고를 한번 보겠습니다. 분양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. 팔사가 분양가가 9억 정도 되는 거 보니까 한 2,700, 800 정도 평당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105 타입이 한 42평, 3평 정도 되는데 이게 10억이 넘어가네요. 10억이 넘어가고 215 타입이 여기 보시면 32억. 어마어마합니다. 단지 배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. 보통 이런 타입을 이 판상형이 아닌 탑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보시면 이렇게 마통풍이 되지 않고 이면이 쳐다보는 이런 것들은 뭐 마통풍이 가능하지만 이런 것도 탑상형의 변형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향이 보시면 향이 이쪽이 북쪽이네요. 이 북쪽을 보시면 이쪽이 남향이 되겠습니다. 이쪽이 동향, 이쪽이 남서향. 이쪽에 쓴 세대들은 남서향과 동 서북향이 되겠습니다. 이런 세대들은 이 아침에 잠깐 해를 보고 하루 종일 해를 못 보는 타입들이 되겠습니다. 이런 세대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. 이런 타입은 뭐 아침부터 점심까지는 해가 들어오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. 부대 시설은 근생 시설이 일부 있고요. 주출입구 들어오면 이 회차해서 나갈 수 있고 근생 주차장이 일부 지상에 마련되어 있습니다. 여기 부출입구에도 회차해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고 이 근생이 또한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작은 도서관이 수변을 바라보고 있고요. 이런 것들은 테라스 하우스 타입으로 보입니다. 이런 것들 테라스 하우스 타입으로 보입니다. 커뮤니티 센터, 어린이집 이런 쪽에 이 해가 잘 드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
이 동호수 배치도를 통해서 층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각각 84, 84 타입, 84, 84, 84 이런 것들이 지금 21층, 22층 정도 되고요. 25층짜리도 일부 있네요. 그리고 99에서 99 타입, 99 타입 파란색 이런 것들이 99 타입이 되겠네요. 99 타입 23층 내려가면 이 테라스 층은 5층짜리 이런 테라스 층이 있습니다. 그래서 배치도까지 봤고요. 커뮤니티를 한번 보겠습니다. 커뮤니티 위치도가 나와 있고요. 여기 위치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여기는 게스트하우스, 라이브러리, 이쪽에 어린이집, 뭐 생활지원센터, 여기 아이숲, 패밀리 라운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. 골든 라운지, 경로당을 실버가 아닌 골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골든 라운지. 아무래도 이 노인층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쪽 수요를 의식을 한 걸로 보입니다. 라이브러리는 이쪽. 그래서 클럽 필스 지하 1층에 있는 데고요. 프라이빗 스위밍. 요즘에 이런 그 개인이 수영을 할 수 있는 여기에서 뭐 모터를 이용해서 이 물결을 일으켜 가지고 물결에 저항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빗 스위밍 풀인 것 같습니다. 사우나, 냉탕, 온탕 뭐 이렇게 그리고 사우나 이렇게 건식 사우나인지 습식 사우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골프 연습장, 퍼팅 그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아까 722세대 규모였죠. 그래서 GX룸, 피트니스에 러닝 할 수 있는 트랙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 근데 이런 형태로는 트랙이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세탁실이 있고 헬스 라운지가 있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있고 1인 독서실이 이렇게 있습니다. 1인 독서실 또한 요즘에 추세로 보입니다. 패밀리 라운지가 있고요. 뭐 파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. 게스트하우스가 3개가 있네요. 하나는 복층형 게스트하우스입니다. 그래서 숙박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아무래도 송도 쪽은 좀 멀기 때문에 숙박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걸로 보입니다. 평면을 한번 보겠습니다. 평면이 이 타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84 타입인데요. 들어가서 이 현관에 깊은 장이 있고 신발장이 있습니다. 여기 알파룸을 이용을 해서 뭔가 이쪽에서 쓸 수도 있고 이쪽에서 쓸 수도 있고 하는 공간을 마련을 해줄 것 같습니다. 뭐 무상 옵션이든 유상 옵션이든 해서 장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. 여기서 쓰고 여기서 쓰고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이 세면기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. 건식 세면기 그리고 욕실은 샤워실과 대변기가 나눠져 있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대변기가 따로 딱 구획이 되어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 드레스룸, 큰 드레스룸이 특징으로 보입니다. 이런 부분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테라스 만나는 부분에 이 부분은 전용 면적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거기에 이제 대피 공간 겸 실외기실이 위치를 하고요.
다음에 99B도 한번 볼까요? 99B도 뭐 A랑 뭐가 다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, A랑 뭐가 다르죠? 아, 제가 B를 봤네요. 자, A 타입. 아닌데? A, B, A, A, B. 뭐가 다르죠? 언뜻 봐서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. 언뜻 봐서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. 여기가 뭐, 이 들어가 있는 구성이 조금 다른 걸로 보입니다. 99B. 요즘에 이런 평면들이 가끔 있습니다. 현관 들어와서 이 발코니 쪽에 이 개방창을 두고요. 안방 있고 드레스룸 있고, 그리고 침실이 있고, 거실하고 주방을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마통풍이 되는 타입을 만들어준 사례들이 요즘 가끔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 식탁이 놓이게 되면 이 거실에서의 이 개방감이 우수하죠. 근데 안방에서 좀 먼 것이 좀 단점일 것 같습니다. 여기 마찬가지로 건식 세면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이 평면들은 대부분 그 같은 브랜드 아파트 내에서는 거의 동일한 컨셉을 유지를 합니다. 그래서 비슷한 컨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105 타입은 드레스룸이 조금 더 크거나 다용도실이 조금 크고 뭐 이런 구성 정도 되겠습니다. 발코니가 또 따로 있고요. 이런 발코니는 일부 면적에 잡히는 그런 발코니가 되겠습니다.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발코니, 이런 발코니, 이게 면적에 포함되는 발코니입니다. 그리고 이 발코니 이런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발코니 면적이 산정되기 때문에 이 평균이 1.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112 타입. 이게 보통은 아파트들이 판상형으로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판상형을 많이 계획을 하는데, 여기서는 타워형으로 계획을 한 것이 조금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105 타입 현관, 테라스 열려 있고요. 침실 있고, 거실, 이 침실과 거실 부분이 이 홀로 연결된 것이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거실이 넓게 펼쳐지는 거는 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단점으로 보입니다. 120 타입 한번 볼까요? 120 타입도 뭐 다용도실이 크게 들어가고 건식 세면대 들어간 거 외에는 드레스룸이 오히려 작게 들어가 있고, 이 부분이 드레스룸을 쓰지 않는 한은 이 드레스룸이 좀 작을 걸로 보입니다. 자, 이 펜트하우스를 볼까요? 펜트하우스 168. 이렇게 클릭이 안 되죠? 자, 펜트하우스 타입입니다. 복층형을 만들어줬네요. 복층형을 만들어줘서 1층에서는 침실, 이 침실이 있고 드레스룸, 여기는 안방이라기보다는 이 보조 안방 정도 되겠습니다. 여기가 안방이네요. 이 안방인데 이 욕실이 조금 여기
건식 세면대까지 하면 욕실이 크네요. 근데 드레스룸이 조금 빈약한 게 단점입니다. 그래서 올라오면 가족실이 있고 방을 3개를 나눠 쓸 수 있는, 이게 좀 아쉽네요. 이 안방에 드레스룸이 좀 작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장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좀 구성이 펜트하우스 치고는 조금 약하지 않나 싶고요. 186, 이것도 복층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. 이런 테라스 부분은 이 하부에 이 하부에 지붕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면적에서 제외되는 그런 테라스가 되겠습니다. 제일 큰 평형인 100, 왜 215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클릭이 잘 안 되네요. 잠시만요. 자, 215 타입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넘겨보겠습니다. 이거 왜 이러지? 됐습니다. 215 타입은 어떤가? 이렇게 보시면 들어와서 현관 장이 좀 크고요. 팬트리, 주방과 식당 공간이 이렇게 있고 그 옆으로 계단이 있어서 이쪽을 이 복도로 먹는 공간이 좀 많은 게 약간 흠이고요. 침실, 드레스룸, 여기까지 서재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서재 쓰고 침실 쓰고 드레스룸, 이 정도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족함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. 올라와서 이 복도가 좀 긴 게 흠입니다. 이렇게 복도, 가족실, 이 침실 3와 침실 4, 5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. 그러면 이 공간은 하나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공간을 하나로 쓸 수 있으면 이 부분에는 이쪽을 드레스룸으로 하든 이쪽을 드레스룸으로 하든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. 다음에 다른 평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